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아무래도 전일 하락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일 그리고 이틀 전부터 언급을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현재 지수 상황은 추세대 상단에 머물기 때문에 이 상단 구간에서부터는 최대한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어제 추가적으로 2차 전지의 하락의 트리거가 발생을 했다. 본격적인 2차 전지 소재 종목군들의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일 미 증시에서 테슬라의 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3분기 호실적도 발표를 했고 순이익이 2조 가까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를 하는 등등 모든 내용은 굉장히 2차 전지의 우호적인 모습으로 나왔었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항상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유독 짜증스럽고 기관 외국인들이 더러운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실적 발표를 기회 삼아서 매도를 하는 이 형태는 벌써 수년 아니 뭐 증시가 있고 나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형태죠. 그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테슬라의 뭐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겠지만 일단 테슬라가 전기차 스탠다드형 모델을 전면 LFP 배터리로 전환을 계획한다라는 부분이 일단 국내 2차 전지 소재, 특히 이제 NCA라든지 NCM이라든지 등등 하이니켈을 관련한 이 소재 종목군들의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려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저의 경우는 그래요.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결국 주말 라이브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겠지만 이 RSI 지표의 다이버전스가 터졌을 때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시그널이 주말에 나왔었고요. 월요일날 한 차례 더 상승을 하면서 어찌 보면 페이크라고 보여지고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휩소라고들 합니다. 그런 휩소의 발생 이후에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는 절대 보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의 구간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이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높다 해서 거의 뭐 글로벌 탑 보다도 훨씬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이 실적을 끌어다가 10조라는 시가총액을 만들었기 때문에 1차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오늘 참 재밌었죠. 시장에서 LFP 전환에 관련 테마주가 좀 올라왔었는데 이거 관련된 영상은 제가 하나 더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더 뭐 공부 차원에서라도 꼭 이 종목을 매매 안 하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이 관련된 리포트들을 제가 뭐 예전에 가지고 있던 리포트들 봤던 리포트들을 다시 한번 좀 올려놨기 때문에 산업 리포트는 많이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이슈와 어떠한 재료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뭐 확신에 차서 뭐 100%는 없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은 박스권에서 나오는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윙 투자 관점에서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저가 매수의 기회를 기다릴 때다. 그렇다고 시장에 붕괴될 시그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 시장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헝다의 이 30일 채권 미지급에 관련된 그 기한이 10월 23일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주말에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될 텐데 뭐 디폴트가 선언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헝다 관련해서 뭐 자산 매각에 실패를 하고 등등 안 좋은 소리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장 출발 이후에 뭐 장중에 거의 시가까지 회복을 했으나 종가에 이렇게 밀려 내려온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장 초반에 그나마 이 오늘 거래가 재개된 이 에버그란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2% 빠졌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한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 하락의 요인으로 일부 작용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이 주말에 나오는 발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시장은 약간의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내일까지 좀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보면서 스윙 종목이라면 기존에도 한번 언급드렸죠. 네, 업종 대표주들의 하락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 대비 강한 섹터 안에서 주도주 매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시장을 이기는 단기 종목에서 대응을 하되, 나중에 또 섹터가 움직일 때는 그러한 섹터로 들어가서 매매에 임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양시장 뭐 오랜만에 하락 종목 수가 거의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코스닥은 거의 1000개 종목에 육박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커졌는데, 일단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환율이 아직은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다 정도로만 위안을 좀 삼고 좀 보고 싶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은 그나마 견조한 모습이고, 코스닥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불리한 흐름 속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2차전지 업종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800억대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수급의 악화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지수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런 박스권 상단, 추세선 상단에서 움직이는 지수는 결국 이 구간까지는 안 내려갈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이런 좁은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질 텐데, 그런 박스권 하단을 일단 기다려야 되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죠. 뭐 2중 바닥이면 뭐 3중 바닥을 만들고 갈지, 그거는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를 참 보면은 기업들이 이 어닝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잘 나오면 뭐 대체적으로 그거와 호환이 되면서 움직이는데, 국내 시장은 철저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실적 연동은커녕 매도 기회를 뭐 일삼는 모습이 너무 많아서 좀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진 시장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발표 때 오히려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여실없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일단 이 박스권 하단을 기다리면서 금요일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차 전지의 단기 고점 시그널이 명확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 이 거래량 실린 음봉, 그 다음에 수급적인 악화, 그 다음에 시황적인 악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는 당분간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심하시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최근에도 계속 좋았었는데 뭐 게임빌, 위메이드, 종목군들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오늘도 좀 올랐는데요. 일단은 게임 섹터가 단기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계속 이어가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섹터 흐름 양호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도 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좀 이따 뭐 종목군들 좀 돌려보고요. 사실 오늘 오전에 이 두산중공업의 UAE 바카라 원전 정비 사업 수주가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부각이 안 되다가 오후에 굉장히 빠르게 또 한수원의 수저원대 원전 수주 가능성 시사가 나오면서 한 차례 더 올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아예 매매를 시도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부분, 그리고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나로가 5시에 발사를 해서 일단 저는 뭐 발사 장면을 라이브로 좀 봤었는데 성공적으로 700m 고도까지 안착은 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약간 미안으로 좀 마무리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굉장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굉장히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뭐 아쉬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이슈, 그리고 한수원 이슈, 그 다음에 펄어비스 등 게임주, 헝다 리스크 관련된 거는 꼭 봐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런 부분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도록 하죠. 어제 뭐 제가 영상 댓글에 뭐 관심 종목 관련해서 다 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관심 종목은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말을 한다는 게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그로 끌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댓글보다도 응원의 댓글 같은 거 해주시면 항상 도움이 많이 되는데, 참 보면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갑자기 말이 좀 셌습니다. 자, 일단은 SK 하이닉스 우량주부터 조금 보죠.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주가가 삼성전기구나. 삼성전자 조금 밀리고 있는데 여전히 7만원대 구간은 지켜주면서 반등을 모색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 그 전기전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밀렸을 때 뭐 9만원 근처에서는 여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현대차라든지 이 자동차 업종도 좀 밀렸죠. 19만원이라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밀렸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강했던 현대위아라는 종목,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다시 밀렸을 때,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리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재차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저는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자동차는 경량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경량화에 대한 부분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이 경량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떨어져 주는지, 이런 부분은 아주 정상적인 종목에 대한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2차전지 섹터를 볼게요. 에코프로 BM, 오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거래대금을 또 실으면서 또 빠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가다가 LG화학이 좀 밀렸는데, 일단 LG화학이 밀리고 뭐 나머지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까지 다 밀리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을 끄집어 내렸다 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제가 볼 때 뭐 갭매매, 뭐 장중에 눌림목 매매를 한다면야 뭐 이런 구간이 온다면 저는 뭐 한 차례 볼 수도 있겠지만 전부 다 단기 데드캣 바운스의 역할만 해줄 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LNF도 마찬가지고요. LNF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의 하락의 눌림목 매매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러한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같이 올라왔던 여러가지 소재 업종들 뭐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그런 연휴에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왔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이 P2언에 기대해서 굉장히 바닥에서 큰 상승을 이루었던 이 위메이드가 빗썸 경영에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위지트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장초부터 거의 매우 빠르게 올라가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일단 뭐 바닥권에서 되돌림 파동에서 상한가라 일단 지켜는 보는 관점으로 위지트는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에 비덴트라든지 종목군들 추가 상승이 좀 나아졌고, 비덴트는 시총이 좀 되기 때문에 일부 단기 고점을 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날, 어제 다날을 종가 매수를 해서 넘어왔었는데요. 뭐 시간에서 일부 팔고 나머지만 좀 들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올라와서 장 초반에 약간 반등할 때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싸이월드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크게 반응을 안 해줬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한 것 같고, 내일장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워낙 거래대금이 많이 6천억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반으로 다시 올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엑토지 소프트라는 종목은 뭐 자회사가 비트코인 이
거래소에 뭐 투자를 했다, 뭐 사업을 이쪽으로 한다라는 이슈로 좀 올라왔었고, 뭐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를 기반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이쪽 테마의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는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2차 전지의 하락을 좀 주도했던 이 테슬라의 이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놨기 때문에 따로 봐보시고요. 당연히 오늘 파워넷 종목 매매를 좀 했었고, 뭐 최고점에서 물량을 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습니다. 뭐 일부 아래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해놓고, 사실 한 10%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안 팔았어요. 사실 물량이 얼마 없어서 좀 물량을 치고 싶어서 그랬고요. 일단은 수익권에서 좀 넘어가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쪽에서 몇 번의 매매를 좀 했고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짝짓기 매매라고 하죠. 이 파워넷이 강하게 올라갈 때, 이거에 VI가 걸려서 올라갈 때 이거를 뭐 짝짓기 매매로 매매를 했었고요. 사실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관련 테마주들의 흐름이 좀 약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로 오늘 매매를 했었고, 관련 종목군들은 파워넷과 이지 그리고 코인테크로 제가 볼 때는 압축이 될 것 같아요. 펜스타를 매매를 했었는데 이 ESS와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실질적인 전기차로 연동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착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누리호, 네, 역사적인 날이었죠. 일단 AP 위성을 장 막판에 저희 회원님들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응원 한번 하자고, 잘 되기를 기원하자고 해서 일단 AP 위성을 뭐 많이는 안 했고요.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져서, 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사져가지고 일단 위에서 물량의 대부분을 시간에 전에 팔았습니다. 뭐 소액 좀 가지고 있다가 제가 정확히 5시 5분에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요. 5시 5분 이후에 그냥 상한가에 좀 50% 물량을 걸어놓고 상한가에 50%가 매도된 상태에서 나머지는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 오늘 성공한, 이게 라이브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시간 외에 이 실시간 종목조회에서 사실 AP 위성 말고 비츠로 테크가 굉장히 상한가로 계속 보여 있어서 시간에 5시 10분에 사서 운 좋게 얘도 만원이 좀 넘어서 7시 40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AP 위성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갑작스럽게 거래가 좀 터지면서 좀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을 가졌고요. 일단은 뭐 이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하루 종일 이 라이브로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뭐 갭이 뜨든 안 뜨든 뭐 저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갭이 뜨게 된다면은 네,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 이 갭이 많이 뜨게 되면은 사실 잘못 자칫하다가는 네,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제 리뷰했던 DA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한 4%대 상승을 했었죠. 오늘 시가가 이 종목이 8,36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8,360원에 시작을 해서 살짝 밀렸죠. 어제 시간에 8,280원 구간까지 밀렸기 때문에 어제 그냥 시간의 가격에다가 시가에 걸어놓고, 네, 시가 매수보다도 어제 시간에 가격에다가 조금
매수를 걸어놓고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만큼 더 사서 이거는 빠르게 청산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의 눌림을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아침부터 안 좋았고 2차 전지가 특히 오전부터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수를 확인하고 봐야 되기 때문이겠죠. 굉장히 가파르게 밀리고 올랐다가 계단식 하락을 했기 때문에 눌림은 최대한 종가 부근에서 매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종금이라는 종목이 이 두나무의 이 우리금융지주 이 인수 참여 이슈가 놓여지면서 전통적으로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관련주로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의 단점은 특히 윗꼬리가 길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짓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게임주가 굉장히 좋았던 하루예요. 게임주가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보면은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K게임, 그 다음에 뭐 게임 관련해서 굉장히 대부분의 종목, 몇 개 빼고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액토유소프트가 아까 언급했던 종목인데 상향에 들어갔고, W게임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거래 대금을 많이 실었죠. 그래서 게임 섹터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선도 종목군들이, 특히 펄어비스라는 선도 종목이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계속 가게 된다면 이쪽 게임주에서 지수를 리드해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되겠죠. 오늘 섹터로 보면은 네, 여실없이 어제는 엔터미디어가 지수를 이끌었다면 오늘은 게임주가 지수를 떠받들고 올라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게임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 며칠 저희도 좀 살펴봤던 종목군 중에 이 카카오페이 관련된 종목을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페이가 오늘까지 해서 이 기관 수요 예측이 마무리됐죠. 수요 예측이 네 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공모가도 최상단에서 결정된 것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고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관사와 협력해 수요 예측 결과와 뭐 등등을 고려해서 공모가를 확정한 뒤 22일 공시하겠다라고 하죠. 내일 아마 공시가 나올 텐데, 일단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된다면 내일 관련 종목군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카카오페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라운시큐어가 과거 카카오페이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런 구간에서 4월달이죠.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갭을 뜨고 올라왔던 시절이 있죠. 이런 구간에서. 그리고 이때는 백신 패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는데 다시금 그 이슈가 내일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시장은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눌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원전주는 공략을 전혀 안 했습니다. 장 막판에 오전에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는데 뜬금없이 시장이 밀리니까 장 막판에 좀 움직였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원전 섹터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메타버스 섹터 이야기 좀 하죠. 오늘 메타버스 섹터는 매도 사인을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10만원 라운드 피겨를 못 넘으면 매도다. 그리고 맥스트도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이때부터 이제 끌고 오다가 전량 매도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밀리는 흐름이 개인적으로 조금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볼 예정이고, 밀리게 된다면 하단에서 재공략을 해볼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은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탑픽은 덱스터, 그 다음에 맥스터, 자이언트 스텝, MP까지
일단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면 소프트웨어 기반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지속 관찰을 해보고 스윙 종목으로는 계속 끌고 갈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지금 시장이 우량주를 보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량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안 하는데 기준이 왔을 때 그런 우량주는 스윙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제가 언급을 하고 그런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사게 돼서 불필요한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최대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라이브 방송 가입 받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